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지역구를 이렇게 일일이 열거해 주셔서 특별대우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선진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증을 통과해서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가족들까지 뒤에 불러서 그분의 철학과 정책들을 들어보는 축제 분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꾸준히 후보자님의 그 주변 선후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로 받은 제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그 한국 교민을 한 분 만났는데 그 한국 교민이 성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한국은 자기한테는 지옥이었는데 여기는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다수 우리한테는 우리 조국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국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수자에게는 이것이 불행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소수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수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성전환의 경우에 호적을 정정할 것인지 문제된 것이 대법원에 계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성별 정정에 관한 논문을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의미에 관해서 어떤 성별 정정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제가 쓴 글을 참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동일하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년 여성이 중중원이 되는가 하는 것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을 때 200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모의재판 문제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그야말로 어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그 후에 이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2000년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결도 모의재판에서 내렸던 결론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점이 화제가 됐다고 법률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없는 관계로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의 그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그 사례인데요. 최근 이제 김영란 법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그런 법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 중에 일부 농민들은 일부입니다. 근데 그 농민 중에도 일부 농민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송아지를 샀던 사람들이 한 2, 3년 이내에 이 소가 자라면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급락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전복 양식이나 장어 양식 이런 사람들도 한 2, 3년 정도 지금 씨를 뿌렸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데 그런 출하 시기를 못 맞출 겁니다. 이거 역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수자들인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수 농민들의 어떤 피해를 우리 대다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물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렇지만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농축수산물은 그런 법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2, 3년 정도 그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그야말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농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아닐지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부 예외만 인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그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도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손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마 법원을 또 찾아가서 소송을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수 피해자들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소수자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을 좀 더 다양화. 맨날 소수자야. 다양화에 대한 견해만 간단히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할 때 단순히 출신만으로 따지는 것은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만으로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출신만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문제는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성 대법관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대상자들이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법률가들이 좀 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법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은 이 성별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법률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백혜련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정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그 같이 수행하신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도 두 여성 법관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여성 법조인 수가 늘어났고 또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의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추가 질의 때 더 부족한 걸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파주시 갑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장님이 여성 법관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표명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여성 법관이 한 50%쯤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장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자료 드렸나요? 자,
후보자께서 의원님들 서면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답변을 네. 하셨어요. 네. 본인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꼼꼼히 읽고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5페이지 됩니다. 오늘 내내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합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그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답변하셨네요. 네. 네, 맞죠. 자,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켰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예. 근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1995년에 국정보다는 검정, 그리고 검정보다는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헌재에서 이미 국민들께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대법관이 이제 되실 거니까 대법관으로서 헌재 판단을 존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으로 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예. 끊겠습니다. 예. 1995년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시죠? 예, 충분히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예. 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제주 4.3 항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진상규명 그리고 또 명예회복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예. 근데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아직 판례가 없어서 그렇죠.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존재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정치적 평가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구체적 의견 표명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예. 자,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혀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여기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죠. 헌법 전문에 있는 첫 마디입니다. 자, 3.1운동으로 건립된 건립이라는 용어와 건국이라는 용어는 뭐 법률적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통이라는 것은 뭐 학자들 용어를 빌리면 법적 정통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럼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거라고 봐야 되죠. 예.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